안녕하세요. 창문 사진 수집가 이종원입니다. 저는 에너지 빈곤층이 사시는 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AI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과학, 그 과학이 바꾸는 따뜻한 사회, 그 이야기를 들으러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창문 사진 수집가 이종원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지키는 따뜻한 AI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범이 바로 탄소 배출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탄소 영역입니다. 다음 중 탄소 배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고르시오. 1번 자동차, 2번 발전소, 3번 건물, 4번 방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건물입니다. 건물 에너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세계의 40% 정도의 탄소 배출을 바로 건물 부분에서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조명이나 에어컨, 냉장고 등에서 그만큼 탄소 배출,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겨울에 따뜻하게 하더라도 낡은 창문과 문틈으로 바람이 슝슝슝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낭비가 심한 거죠. 그런데 이런 낡은 집에 어쩔 수 없이 사시는 취약계층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계십니다. 더운 여름에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부채 하나, 추운 겨울에는 전기 장판 하나로 버티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에너지를 적정하게 소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약 130만 가구로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분들 같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기후변화가 점점 심화될수록 자연재해에 더 노출돼서 더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정부에선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열 공사, 창호 교체 공사를 통해서 전체 에너지의 23%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너무 많은 에너지 빈곤층가 넓게 퍼져 있죠. 보통 한 집을 방문하는데 한나절이나 걸리고요.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몇 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이 빈곤층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 어느 집부터 가야 하지? 또 어디가 시급한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의 큰 비효율적인 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AI, 인공지능을 빌려서 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AI가 똑똑해지려면 교과서가 필요한데요. 그 교과서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어플을 들고 저는 주말마다 빈곤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을 찾기에는 까마득했었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간지능도 같이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많은 시민단체, NGO,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셨죠. 저는 이분들을 데이터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도시락을 날라주실 때, 또 연탄을 날라주실 때 어플을 사용해서 정보를 모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분들께서 어플을 통해서 건물 정보, 사람 정보,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을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 있는 창문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갑자기 웬 창문 사진이냐고 그러실 거예요. 창문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건물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30점도가 왔다 갔다 하는 바로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창문의 노후화를 보고 건물에 대한 노후화도 역시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 개선 사업이 창호 교체로 이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AI가 똑똑하게 우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창호의 에너지 요소의 면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면적을 재기 위해서 기존에는 줄자를 가지고 가로, 세로, 폭을 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뢰성도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진 한 장 가지고 그 면적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예시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셀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제 얼굴 되게 작은 친구가 이렇게 딱 와서 저한테 찍으면은 전 되게 싫을 거예요. 막 뒤로 갈 걸요. 왜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이 작은 친구가 딱 와 보면. 이거와 똑같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히어로분들에게 포스트잇 한 장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이 포스트잇이 가진 일정한 규격 때문에 그 비율로 AI가 면적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주택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어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어플이 하나 있네요. 제가 어플을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 창문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가 있으니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와 재질, 그리고 여기에 창문이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주고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이 AI가 창문 교체가 시급해요라고 여러 가지 말해주는 정보들이 있네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주소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바로 불량한 사진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런 것을 봤는데요. 어떻게 뾱뾱이가 이 창문 사진이 나쁜지 바로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존의 어플을 통해서 많이 쌓여진 정보들을 가지고 이 창문은 좋은 창이야, 나쁜 창이야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많은 정보들을 신호등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100집밖에 못 갔다면 이제는 시급한 곳만 골라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1000집을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 뾱뾱이와 데이터 히어로와 함께 저는 에너지 개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AI가 실제 우리 현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인 기후 강연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같이 소통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AI를 같이 개발할지에 대해서 모두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이 참여하는 과학, 오픈 사이언스의 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히어로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창문 사진에 불과했지만 저에게는 이 창문 사진 하나하나가 데이터 씨앗이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따뜻한 기술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히어로분들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는 현재 대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창문이 어떤 상태인지 기입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어플에 등록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창이고 채광은 아무래도 저희가 일일이 다 그 설문지 조사를 하고 다니는 것보다 어플에는 세세하게 창문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그럼 난방비는 가스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요, 겨울에? 조금씩 써도 18만 원씩 나오더라고. 춥게 지냈죠, 아무리 해도. 이걸 해서 빨리 교체를 해주면 나는 올겨울에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문 열어주시고 이렇게 창문 찍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문 교체 혜택을 받으셔서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구가 지금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손자도 지구가 아프대요, 할머니. 지구가 아프대요 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성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라. 그 안에 당신이 가진 힘이 있다. 여러분들의 창문에 대한 작은 관심이 지구도 지키고 우리 주변의 이웃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문 사진 수집가 이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